나는 재미의 기준을 크게 두 가지로 둔다. 그냥 재미있는가? 그리고 많은 질문과 생각을 던지게 하는 재미를 주는가? 그리고 그냥 재미있는 영화, 드라마는 많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 생각나는 영화, 계속 질문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재미를 주는 영화, 드라마는 드물다. 그리고 가끔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주는 영화를 만나게 된다. 그런 영화는 단순히 재밌네, 좋았다로 끝나지 않는다. 머릿속 깊숙이 자리를 잡고 영화가 끝난 뒤에도 계속 생각나고 계속 질문을 하게 만든다. 또 양치하다가도 알을 마시다가도 자기 직전에도 갑자기 나의 일상 속에서 문득 떠오른다. 미키 17이 바로 그런 영화였다. 그렇다. 나는 미키 17을 통해 봉준호만이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세계를 경험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 세계에 머물러 있다. 2월 27일 기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록의 주제는 봉준호 감독님의 신작 미키 17입니다. 미키 17 정말 재밌게 봤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저의 잡설 생략하고 바로 줄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개척 시대, 인간은 위험한 행성을 개척하기 위해 미키라는 수모품 인간을 만들었다. 미키는 강제 노동을 당하고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17번째 미키가 죽었고 18번째 미키가 탄생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미키 17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 그리고 미키 17, 미키 18 두 명의 미키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이 세상 구성원이 알게 되면 더 이상 미키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이 이 세상의 룰이었다. 때문에 미키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미키 17, 미키 18 둘 중 한 명의 미키는 무조건 죽어야 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미키 17, 미키 18의 생존 혹은 공존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여기까지가 제가 요약한 미키 17에 대한 줄거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미키 17에 대한 이야기와 저의 생각이 담긴 기록이 시작될 텐데요. 스포일러가 정말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스포일러에 민감하신 분들 그리고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뒤로 빠꾸 하시는 것을 추천까지는 아니고 당부드립니다. 민감하신 분들에 한해서 말이죠. 나머지 분들은 누려보세요. 저의 기록, 스포일러가 가득한 저의 생각 누려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에 대한 저의 첫 인상 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미키 17 완전히 제 스타일이었어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저 스타일이었거든요. 평점부터 말씀드리면은 10점 만점에 10점짜리 영화였고요. 또 곧장 저의 인생 영화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2회차 영화를 예매했고요. 그럼 이 영화 어떤 면에서 가장 저에게 많은 점수를 얻었는지 말씀드리자면은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단순하게 재밌는 영화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더 좋아하는 거는 질문거리를 던져주고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 또 구분되겠죠? 현실 사회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영화를 더 좋아해요. 어떤 질문보다 더. 그리고 그 질문하고 생각하게끔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 이야기를 풀이해 나가는 방식이 사회 문제를 건드는 거기 때문에 어두울 수 있어요. 또 어둡기만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미키 17은 어두울 수 있는 그 이야기를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밝게 풀이해 나갑니다. 그래서 더 좋았던 거예요. 어쩌면은 괴물에서 던지는 질문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질문거리, 생각거리인데 괴물보다 더 유쾌하게, 유머러스하게 밝게 풀이해 나가요. 또 영화의 톤도 그렇고요. 어쨌든 유머로 교묘하게 묵직함, 담론, 묵직한 질문들을 숨겨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화는 영화로만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는 거 싫어하니까 애초에 깊이 생각할 시도조차 안 해. 그냥 표면적인 재미만 누려.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유머 뒤쪽에 있는 거 크게 신경 안 써. 신경 쓰이지도 않아. 왜? 교묘하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처럼 유머 뒤에 있는
굉장히 무거운 질문들, 담론들을 즐기는 사람들은 유머를 이렇게 걷어내고 그 재미까지 누리는 거죠. 질문들, 그 담론들. 그러니까 두 개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영화였던 거예요. 단순한 재미만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구도 충족시켜주고 교묘하게 담론을 덮고 가린 유머 덕분에, 그리고 또 그 유머 뒤쪽에 거대한 담론과 질문을 즐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욕구까지 충족시켜 주는 거죠. 왜냐? 그 유머만 이렇게 걷어내면은 곧장 그것들이 있으니까. 저는 후자의 사람이기 때문에 후자를 엄청 충분히 즐겼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생각난 두 작품이 있었어요. 옥자 그리고 설국열차였거든요. 옥자는 점점 귀염귀염하게 느껴지는 그 크리처들, 이 영화 속에서는 크리퍼라 불리우는 그 크리처들 때문에 옥자가 생각났거든요. 옥자 처음 볼 때 거대 돼지 별로 막 귀엽게 안 느껴졌어요. 어떤 느낌으로 표현하자면은 혐오에 더 가까운 존재였거든요. 근데 보면 볼수록 귀염귀염하게 느껴지고 사랑스럽게 느껴졌거든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크리퍼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설국열차가 굉장히 많이 생각난 이유 얘기하자면은 굉장한 미래의 세대인데 계급 사회에 따라서 그 시설들이 굉장히 다른 것, 차등되고 있는 것을 이 미키 17에서 그대로 설국열차 때처럼 보여줘요. 그래서 설국열차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영화의 구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구조가 되게 독특했고 그 독특함 때문에 이 영화 속 주인공이 떠올랐고 또 좋았습니다. 구조 말씀드리자면은 수미상관이에요. 일단 이제 머리와 꼬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영화가 시작하고 이 미키 17이 죽기 직전에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미키 17이 나 이제 죽는구나 하는 순간에 이제 미키 17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플래시백으로 따다다다닥 나와요. 그리고 다시 죽기 직전에 미키 17, 즉 현재 모습이 따당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죽지 않은 미키 17의 이야기, 그리고 미키 17이 미키 18을 만나는 그 메인 플롯, 메인 이야기가 쭉 진행되고 마지막 엔딩 쪽에 다가와서 또다시 생존하게 된 미키 17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시작돼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이런 사건들이 지나고 나서 지금 다시 현재가 딱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뭔가 반복되는 구조에서 반복되는 삶을 살았던 미키의 인생과 굉장히 닮은 구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미키 17도 계속 반복하잖아요. 삶과 죽음이, 죽음과 삶이. 근데 이 영화의 구조 역시 반복된다는 것. 그것이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답니다. 그리고 또 독특했다고 생각드는 게 제가 딱 처음 이 영화 딱 간단한 소개봤을 때 죽음과 삶이 반복되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확 꽂혔고 그게 굉장히 재밌는 요소라고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셀링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고 이 영화에서도 그 부분, 미키가 미키 1부터 미키 17까지 죽고 살아나고 하는 그 일련의 사건들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룰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했거든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와, 우리 뽕 감독님은 역시나 저의 예상 안에서 놀지 않아요. 예상 밖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상상하고 예상했던 것은 딱 초반부 앞에 딱 미키 17이 죽기 직전에 과거 회상하는데 유튜브로 치면은 인트로에 해당하는 그 짧은 구간에서만 따다닥 쳐내요. 빠르게 쳐내요. 그리고 이제 실제 본론 메인 이야기는 미키 17과 미키 18 그리고 크리퍼들과의 공존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 휴머니즘에 대한 이야기, 로맨스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기대 밖의 이야기인데도 엄청난 재미를 줬습니다. 그럼 이 영화의 구조에 대한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 이 영화 핵심 주인공 이라 할 수 있는 크리퍼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하자면은 기17은 크리퍼한테 잡아먹혀서 죽는구나 하는 순간에 이제 크리퍼들이 처음 등장하는데 그때 되게 징그럽다고 느꼈거든요. 왜 이렇게 징그러워 했거든요. 근데 그 크리퍼들이 계속
등장하고 등장하고 등장하면 할수록 귀엽게 느껴져요. 크리퍼들의 털복숭이거든요. 처음 볼 때는 그냥 단순한 쥐며느리, 콩벌레 혹은 크루아상처럼 생긴 애들이 진행되고 진행될수록 되게 귀엽고 그 털복숭이 귀여운 복숭아 같은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처럼 느낄 것 같거든요. 크리처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 배우들에 대해 얘기를 할게요. 와, 진짜 이 배우들을 보면 볼수록 이 국뽕이 차올라요. 배우 나올 때마다 주모, 주모 부르고 있어요, 저는. 먼저 주인공, 로버트 패턴슨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은, 로버트 패틴슨? 하여튼 주인공, 미키. 처음 배우로서 인지한 게 논란이거든요. 논란의 배우가 우리 한국인 감독님이 만드는 영화에 출연한다?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배우님이 이렇게 연기를 잘할 수가 있구나, 잘하는구나라고 느낀 게 미키 17, 미키 18의 어떤 성격 특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 다름이 눈빛 하나에서 다 드러나요. 미키 17을 연기할 때, 미키 18을 연기할 때 그 눈빛이 다른데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요. 와, 목소리 톤도 달라지는 것 같아. 표정도 달라지고 생김새도 조금씩 달라지는 느낌도 있고 연기 때문에 단순하게 진짜 연기 잘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미키 17, 즉 순한 맛 미키가 더 좋았거든요. 되게 귀여워요. 제가 이 배우님의 그 전 작품들은 안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자면은 이 배우님 이렇게 귀여운 배우였어?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진짜 귀여워요. 멍충미 가득 순진무구하고 아니 성인 남자 백인 배우가 이렇게 귀엽다니 감탄하면서 보게 됩니다. 진짜 아마 많은 여성분들이 이 배우님 여기서 더 흠뻑 빠질 것 같아요. 이 귀여움 때문에. 또 가장 귀여웠던 게 뭔가 아이러니한 유머러스한 장면인데 미키라는 존재가 탄생하는 그 메커니즘을 얘기하자면은 일단 최초 복제되기 전 미키의 모든 정보를 데이터 센터에다 넣어놔요. 그러면은 미키가 죽을 때마다 최초에 복사해놓은 데이터베이스의 미키 모습 그대로 재탄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게 미키의 모든 거예요. 그 모든 것 안에는 미키의 뾰루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최초에 복제될 때 미키한테 이마에 뾰루지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세심하게 아주 섬세하게 재탄생할 때마다 이 뾰루지가 계속 나오면은 좀 더 불쌍할 것 같고 얘기하면서 뾰루지 여드름을 짜주고 복사해 주거든요. 그때 미키가 속으로 하는 말이 휴 다행이다. 내 엉덩이 쪽에 있는 뾰루지를 못 봐서. 그 말을 하는 미키의 목소리 톤이 진짜 귀여워요. 그 대사랑 너무나 어울리는 귀여운 톤으로 말을 하는데 어쨌든 그게 너무 귀여웠고요. 그 귀여운 로버트 패틴슨의 매력에 빠져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븐 연. 여기서 이제 너무나 스티븐 연스러운 연기를 보여줬어요. 능구렁이 같은 모습.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 이 스티븐 연 배우님 한국의 완전 상업적인 영화에 한번 출연해 보시는 거. 한국의 상업적인 영화에서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보고 싶어요. 특히 로맨스 쪽? 그렇습니다. 어쨌든 스티븐 연 배우님 볼 때마다 너무 좋았고 그 다음 이제 낯익었던 게 이제 1P 역할을 했던 토니 콜렛이거든요. 이 배우님을 제가 최근에 봤어요. 최근에 어떤 영화에서 봤냐? 유전이라는 영화에서 봤거든요. 거기서 토니 콜렛 배우님 볼 때마다 와, 저 미친 연기 되게 잘한다 라고 감탄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그때 그 미친 연기를 여기서 또 보여줍니다. 와, 진짜 봉준호 감독님 어떻게 저런 배우들을 섭외하고 딱 그 배우의 200%를 끄집어낼 수 있는 캐릭터를 딱 주지? 와, 대단하다. 그리고 저런 배우를 섭외하는 능력 대단하다 느꼈고요. 이 토니 콜벳 그 1P 역을 한 배우님을 보면서 말이죠. 그 다음에 진짜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뽕이 찼던 배우가 이 마크 러팔로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뽕 감독님 어벤져스 콜렉터 한번 대보시는 거 상상했기 때문에 뽕이 찬 거예요. 그러니까 설국열차에서 캡틴 아메리카 섭외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미키 17에서
헐크 섭외했잖아요. 어벤져스의 핵심 멤버 토르, 헐크,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이언맨 이 넷 중에 2명을 이미 수집했어요. 이제 남은 2명 있잖아요. 토르 우리 크리스 형님 그리고 이제 아이언맨 우리 로다주 형님 2명 남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2명 섭외해서 영화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뽕준호 감독님이라면은 특히 우리 아이언맨 로다주 형님 우리 뽕준호 감독님과 함께 영화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당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 뽕준호 감독님 만나면 말이죠. 이제 캐릭터와 배우들에 대한 얘기했으니까 장면에 대한 얘기도 해볼게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4장면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장면은 미키 17 그리고 미키 18 그리고 그 미키 여자친구와의 소위 말하는 쓰리썸 장면.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장면이니까 말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쓰리썸이야. 이미지적으로는. 근데 제가 이미지적으로라고 했잖아요. 의미상 그건 쓰리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 뭐 사람마다 해석하기 다르겠지만 저는 미키 17, 미키 18을 구분하면서 보지 않았어요. 볼 때마다 그냥 미키 17, 미키 18 그냥 다 한 몸에 있는 그냥 자아들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건 그냥 쓰리썸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그냥 이미지적으로만 쓰리썸이라고 느껴졌을 뿐이고 그리고 또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이유가 이 영화를 통틀어 가장 재밌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이 여자친구가 미키 17, 미키 18 그 2명의 미키를 보고 그럼 너는 순한 맛 미키, 너는 매운맛 미키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되게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순한 맛 매운맛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표현으로 우리나라스럽게 번역을 한 건가 하는 호기심이 들었고 되게 익숙하게 나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왜냐? 진순, 진매. 한국 사람들이라면 너무나 익숙하게 쓰는 단어 진순, 진매. 그것처럼 미순, 미매. 외국 번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한테 너무나 익숙하고 재밌는 표현으로 번역을 해서 좋았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한 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줄거리에서 얘기해 드린 것처럼 이 사회에 법률이 있어요. 복제품이 2개가 존재하게 되면은 그 2개의 복제품 다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법률이거든요. 그 데이터베이스까지 같이. 그래서 미키 17, 미키 18 2명의 미키가 있다는 게 사회 구성원 누구에라도 발각되면은 미키 17, 미키 18 2명 모두 다 그냥 이 세상에서 없어져요. 근데 이제 쓰리썸을 즐기는 과정에서 평소 미키 17을 짝사랑했던 누군가가 미키의 방으로 딱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미키 17, 미키 18 그 2명의 미키가 들켜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그 2명의 미키를 본 그 친구가 이거는 법적으로 잘못된 거야. 이 세상에 알릴 거야 하면서 방문을 열고 나가거든요. 그 순간 이제 그냥 미키 여자친구가 그 친구를 따라가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막 이제 어떤 협상을 시도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딜을 해요. 자, 미키 17, 미키 18 미키는 2명이잖아. 그럼 너 하나 나 하나씩 갖자. 그럼 나 이거 이 세상에 공개하지 않을게. 그렇게 하면은 되잖아 라고 하는데 이제 그 여자친구가 아니 그럴 수 없어. 둘 다 나의 미키야. 미키는 미키야. 그렇게 나눌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는 그 찐사랑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미키 18, 미키 17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2개의 존재로 보일지 몰라도 미키 여자친구에게는 어떻게 있어도 그냥 내가 사랑하는 미키인 건데 내가 사랑하는 걸 어떻게 나눠? 라는 그건 거죠. 사랑하는 걸 나눌 수 없다. 그게 더 전 찐사랑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여자친구의 모습에서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마치 솔로몬의 선택에서 그 아이를 나눠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친모의 선택을 보는 듯한 인상? 그랬던 장면이기 때문에 이 쓰리썸 하는 장면이 종합적으로 되게 쭉 인상 깊었고 그 다음 또 여자친구랑 관련된 장면이 인상 깊었는데 이제 죽어가는 미키를 유일하게 생각하고 안아주는 존재였어요. 미키 여자친구가. 되게 뭐랄까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미키라는 존재가
어쨌든 죽으면 언제나 다시 탄생하니까 그 누구도 미키 여자친구 빼고 그 누구도 미키가 죽어갈 때 느끼는 그 고통에 대해서 또 그 외로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부품 취급하는 거예요. 미키라는 존재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건데, 근데 유일하게 미키의 여자친구만이 미키가 죽어갈 때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되게 슬퍼하고 또 그 고통, 그 슬픔을 감싸 안아줘요. 다시 태어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굉장히 아낀다는 거죠. 그게 느껴져서 되게 인상적이었고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도록 죽어가는 미키를, 고통스러워하는 미키를 다시 태어나는 걸 알고 있음에도 꼭 끌어안고 함께 그 고통과 슬픔을 나누고 있는 그 미키의 여자친구가 나오는 그 모습, 그 장면 오래도록 제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새끼 크리퍼를 구하기 위해서 행성에 있는 모든 크리퍼들이 총집합하는 그 장면이 인상 깊었거든요. 그게 왜 인상 깊었냐 하면은 인류, 즉 우리가 인간이라 불리는 존재들과 너무 대조되는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미키라는 존재가 죽어갈 때 혹은 죽을 때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그냥 미키를 예시로 들어서 미키가 죽어갈 때 미키를 구하러 가지 않아요. 뭐하러 우리가 구하러 가? 라고 취급을 해요. 근데 미키 여자친구는 다를지도 몰라요. 어쨌든 근데 그런 인간과 대조적으로 크리퍼들은 아주 작은 새끼 크리퍼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전부 총집결해서 그 크리퍼를 구하기 위해 달려가거든요.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인간들과. 근데 또 웃긴 게 그 인간들은 그 크리퍼들을 되게 하등하고 하찮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생명을 더 중시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 존재들을 말이죠. 생각해보니까 가장 인상 깊고 오랫동안 남을 장면은 이 세 개 같고요. 그러면은 다음 미키 17에게 미키 18은 어떤 존재였고 미키 18에게 미키 17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은 분리된 자라기보단 그냥 둘 다 미키 18도 나 미키 17도 나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냥 미키 17, 넌 순한 맛이니까 너 동생해, 난 널 지켜주는 매운맛 미키니까 형 할게, 이렇게 분리돼서 구분한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느낀 이유가 미키 17이 미키 18한테 공존을 얘기하고 미키 18이 그냥 공존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미키 17이 부당한 대우 혹은 무시 혹은 욕을 먹을 때마다 본인 을인 양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제 이 생각이 더 확신을 들었어요. 모든 것이 자신한테 직접적으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요, 미키 18이. 그래서 당장 저 새끼 죽여버릴 거야, 저 새끼 죽이러 갈 거야 이러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미키 17이 자존감 떨어지고 모든 것을 자기 탓하는 순간마다 미키 18이 네 탓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자존감을 케어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미키 17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미키 17이 자존감 하락하면서 자기 탓할 때 미키 18 자기 탓을 하는 것처럼 느끼니까 그렇게 꼭 붙어서 케어를 해주는 느낌? 그러니까 17이 17 욕을 하면은 마치 17이 18 욕을 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니까 어쨌든 17도 나니까 17이 자기를 탓한다고 한 거지만 결국 본인은 18을 탓한다고 느끼니까 그걸 멈추게 하고 싶었던 거죠. 17이 곧 나 18이니까 그랬던 느낌도 받고, 또 18이 죽기 직전에 17이 여자친구랑 딱 이렇게 서 있고 어떤 아기라 표현할 수 있는 크리퍼를 꼭 껴안고 있는 여자친구,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미키 17을 봐요. 그리고 되게 행복하고 온화한 표정을 지었던 것 같거든요. 아닐 수도 있는데 되게 흐뭇한 거죠. 왜냐? 17이 여자친구 옆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게 마치 내가 여자친구 옆에 서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거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하는 그 결정이라 하면은 마샬과 함께 죽는 선택 말이죠. 18 죽어도 17 또 다른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저렇게 행복해 하니까 나 죽어도 돼 하고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곧 연장선으로 미키 18이 아니라 미키 17이 그 위치에 있으면은 미키 18이 여자친구 옆에 있는 모습, 또 그 모습이 행복해 보이니까 미키 17 역시 미키 18과 똑같은 선택을 해서 죽을 것 같거든요. 동기화진 할 것 같아요, 같이 마샬과.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미키 17이든 미키 18이든 그 누가 됐든 한 명만 남으면 내가 살아남는 것과 똑같다
라고 느끼면서 마샬과 함께 동기어진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태어날 때마다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더라도 본성은 늘 똑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늘 본성이 똑같기 때문에 미키의 여자친구는 미키가 어떤 성격으로 다시 태어나도 항상 미키를 사랑하고 그 옆에 있어주는 거고요. 왜냐? 어떠한 넘버링의 미키가 나오더라도 그 본성은 똑같으니까. 또 미키의 여자친구는 그 본성을 보고 그 본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결말이 예상됐던 그 장면이 있거든요. 크리퍼 2명이 인류가 현재 임시 거주하고 있는 우주선에 들어오게 돼요. 근데 그 2명의 크리퍼 중 한 크리퍼가 죽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미키도 저렇게 죽겠구나. 17이든 18이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둘의 운명을 보여주는 듯한 연출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미키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미키라는 존재 SF 영화, 즉 영화 속에만 존재하는 캐릭터 사람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에 미키라는 이름 또 미키의 넘버링만 없을 뿐이지 사회 곳곳에 이미 수많은 미키들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특히나 우리 산업 근로 현장, 굉장히 취약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미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 인간 이하 취급을 받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되게 하찮게 여기고, 특히나 배운 게 없으니까 저거라도 하는 거지, 저거밖에 할 수 없으니까 저거라도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저평가하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굉장히 무시하면서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너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 죽는 일이나 하는 거지 라고 저평가하고요, 미키를. 근데 정작 미키가 없으면 그들은 살아갈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미키가 하는 일, 미키의 존재를 하찮게 여겨요. 이 세상,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고 그런 어떤 문화가 굉장히 저변에 깔려 있고요. 그리고 또 미키가 죽고 대체되는 방식도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요. 사회에서 어떤 현장 근로자 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재해로 인해 죽게 되면은 그들을 대체하는 기간이 굉장히 빨라요. 또 현장은 멈추지 않고요. 곧장 대체 인력이 들어가서 현장은 가동돼요. 그러니까 미키라는 존재가 죽고 또 다른 미키가 빠르게 대체돼서 그 현장의 일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미키라는 이름 또 미키가 가진 넘버링만 없을 뿐이지 정말로 이 세상에는 수많은 미키들이 미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떠올랐고,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고, 또 이 영화 왠지 그 점을 딱 짚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수많은 방식으로 오독을 할 테지만 저는 그쪽으로 오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현실에 대한 어떤 얘기를 이어서 하자면은 그 1피 토니 콜렛이 연기한 그 1피를 볼 때마다 현실 사회에 누군가가 굉장히 떠올랐어요. 왜냐하면은 그 1피는 권력자의 아내인데 아내라는 신분으로 자신이 마치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권력을 누리거든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유일한 지위, 위치는 권력자의 아내라는 것 뿐인데도 말이죠. 이거 우리나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행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이 떠오르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남편 권력자 마셜 역시 현실에 있는 굉장히 많은 누군가들이 떠올랐어요. 영화 속 마셜은 어떤 종교의 지도자이자 권력자거든요. 종교적 권력과 현실 정치적 권력을 동시에 취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현실 정치적 입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종교적 신앙 그리고 종교적 어떤 메시지를 계속 활용하고요. 정치인이라 하면은 다수의 국민을 설득하고 다수의 국민이 나를 지지하게끔 만드는 어떤 수사, 정치적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게 일반적인 정치인 그리고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여기 나온 마셜이라는 정치인은 다수의
국민을 자신을 지지하게끔 하는 용어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어떤 종교를 믿는 이들을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이용해서 그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자신의 친위대로 만들어요.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해주면서 말이죠. 이 방식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 국사라든가 요즘 최근에는 그 새로운 어떤 세력들도 있고, 근데 그 중심에는 현재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이게 너무나 우리나라 현 상태랑 맞닿아 있어서 신기하고 무서웠어요. 생각해보면은 이 영화가 처음 기획되고 만들어진 시기가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기 전인데 너무 신기합니다. 특히 가장 무서운 점을 얘기하면은 점점 마셜이라는 권력자를 믿는 이들이 마셜을 믿으면서 종교적 어떤 믿음을 등에 업고 굉장히 파시즘적 성향을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것 같거든요. 권력자와 어떤 종교적 믿음이 하나가 되면서 되게 파시즘적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게 되게 음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양지 바깥으로 튀어나왔어요. 이 영화에서도 그렇거든요. 그것까지 너무나 닮아버려서 좀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거대한 사회적 담론들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마지막으로는 조금 좁혀와서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면은 이 미키 17을 볼 때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생각났거든요. 저 스스로가. 왜냐면 미키 17은 순한만 미키는 모든 것을 자기 탓을 해요. 자기가 실패하고 자기가 불행하고 또 자기 엄마의 죽음까지 그냥 모든 것을 자기 탓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제가 환경 탓, 사회 탓 하기 시작한 게 불과 몇 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 완벽하지도 않아. 아직도 저 탓을 하는 게 많아요. 어쨌든 저의 그러한 면모를 미키 17이 똑같이 보여주니까 나도 나의 또 다른 자아인 이명구 18이 나와서 이런 나를 빨리 제지하고 조금은 더 남 탓하면서 사회 탓하면서 더 빨리 행복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미키 17도 그거를 미키 18을 만나면서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또 우리나라 풍토가 대부분 자기 탓하게 만들어요. 또 사회적 담론으로 넘어갔는데 개인적 얘기를 하다가 그냥 보면은 뭔가 부족하고 뭔가 실패하고 뭔가 힘들어하는 거 보면은 늘 너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라고 되게 쉽게 뱉어내고 또 본인 탓하게 하는 그 말이 되게 쉽게 나오잖아요. 이 사회적 풍토가 많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근데 진짜 저는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인데 개인 탓보다는 사회 탓이 많아요. 그리고 개인이 노력을 안 했다기보다 그냥 이 사회가 쓰레기 같아서 기회가 없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이 사회가 인맥, 운빨, 존망 사회여서 그런 거니까 너무 자기 탓하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한테도 하는 말이기도 해요. 저도 빨리 저 탓하는 이 자아가 빨리 작아져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야 조금은 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 마지막 얘기를 하자면은 내가 만약 미키처럼 계속 죽고 살아나고 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이거 개꿀 누려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미친 듯이 누리는데 근데 그게 정말 이 사회적 도덕적 범주 안에서만 누려야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줄 것 같거든요. 도덕적 범주 밖에서 누리다가 죽으면은 안 살려줄 것 같아요. 누리면 누리되 범주 안에서만 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본 게 죽을 때 고통이 엄청 진하면은 또 되게 쉽게 못 누릴 것 같아요. 왜냐 저는 아픈 거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저는 고통이 없다 하면은 사회적 범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다가 죽고 살아나고 하겠지만 죽고 살아나고 할 때 고통이 엄청나게 동반된다 하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누릴 것 같다 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줄 평과 평점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평은 유쾌한 SF 뒤에 숨겨진 봉준호의 묵직한 질문들. 평점은 당연히 10점이고요. 끝으로 저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의미했다 하시면은 어떤 특정 버튼 누르고 응원해 주시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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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의 기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